이스라엘과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휴전 추진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는 가자지구 고위 대표 니콜라이 웨라데노프가 이스라엘 방문 중 저에게 한 말입니다. 주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특히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만 저희 전체 인터뷰를 공개합니다. i24 뉴스에서입니다.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고위 대표 니콜라이 미라데노프님, 오늘 i24 뉴스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먼저 가자지구 휴전 상황이 현재 어디에 와 있는지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진전이 있나요? 휴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있고 물론 매일같이 휴전 위반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를 감시하고 어떻게 줄일지 살펴봐야 하거든요. 하지만 휴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휴전일 뿐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자가 재건될 수 있는 전망을 제공하지도 않고 경계선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자지구에서 10월 7일과 같은 위협이나 그 어떤 위협도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20개 항목 계획을 완전히 이행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1단계나 2단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모두 이행되어야 하는 20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전제는 가자가 하마스에 의해 통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무기는 수거되어 단일한 과도 팔레스타인 당국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가 탈급 진화되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은 새롭게 개혁된 팔레스타인 당국 아래에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다시 통합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며 잠재적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전투를 멈추는 휴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가자가 재건되거나 새롭게 건설되고 발전하며 사람들이 실제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서 당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고 그 만남을 긍정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표현하셨죠. 하지만 최근 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동의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총리와 그의 팀을 만나서 그 계획의 실행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계획에 따라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이 계획의 모든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은 무엇인지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휴전에 첨부된 인도주의적 프로토콜에서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자가 가자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특정 약속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켜져야 하고 끝까지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제안정화군 배치와 관련해 아직 남아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미래 팔레스타인 경찰의 핵심을 준비하는 과정을 시작하려면 이스라엘과의 좋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많은 활동들에 대해 평화위원회와 이스라엘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곳에 남아있어 폭발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터널이나 무기 은닉처의 잔해를 제거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운영상의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회의를 가진 것은 좋았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앞으로 닥칠 보안 문제에 관해서는 평화위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존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운영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했고 저는 그것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화위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 남아있는 이견이 있나요? 아니요,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조율과 모두 같은 방향인지 확인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중요한 단계는 가자 지구의 무기들이 과도기 팔레스타인 당국, 즉 국가위원회의 통제하에 놓이도록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가자 지구에서 어떻게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가자지구 재건이 가능해지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줄 다음의 즉각적인 과제들입니다. 이스라엘 방해군이 외곽으로 철수할 수 있고 상황은 가능한 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평화위원회가 걸프 국가들로부터 중요한 자금 지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이 가자지구 프로젝트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무장해제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가자지구의 상황이 전쟁이나 전투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가자지구의 새로운 통치와 무기 폐기를 의미합니다. 걸프 지역이든 유럽이든 다른 어디든 어떤 기부자도 상황이 아주 빠르게 악화될 수 있고 자신들이 투자한 것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자지구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인과 이스라엘인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 문제에 있어서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누가 집행하나요? 평화위원회인가요? 이스라엘, 이집트, 미국인가요? 실제로 누가 들어가서 하마스가 이 무기들을 모두 포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나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무리해야 할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원칙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휴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무기 해체에 관한 모든 당사자의 약속을 검증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동의해야 합니다. 검증, 실제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루게 될 무기들은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군사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성도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검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한 메커니즘을 도입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휴전 보장국인 미국, 카타르, 터키, 이집트와 함께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그 메커니즘이 무기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자지구의 통치 전환 전체 과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책임을 인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20년 넘게 하마스가 통치해온 지역에서 이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도전과 문제들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당신은 인도주의적 필요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개발 수요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책임감 있게 그리고 보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하마스가 이번 휴전안과 무장해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평화위원회는 플랜 B가 있습니까? 아니면 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까? 글쎄요, 저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플랜 A, B, C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한 한 가지 측면은 우리가 하마스와 무장해제 로드맵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 12월에 보증국들인 이집트, 터키, 카타르 그리고 미국이 만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 원칙들은 이후 구체적으로 영시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약속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검증 메커니즘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재건이 사람들을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 자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 과정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장 해제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방위군이 주변부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여러 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이 계획의 두 번째 버전을 제출했는데 이 버전은 실행 원칙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팔레스타인 각 세력, 이 원칙들과 로드맵을 실제로 받아들일지 확인해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의 여러 세력뿐만 아니라 가자 지구에서 무기와 무장 세력 또는 민병대를 통제하는 모든 단체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의 전제는, 그리고 우리가 결코 양보하지 않을 한 가지는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기술 관료적이고 비정치적인 하나의 과도기 팔레스타인 당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는 하나의 법 체계가 있고 무기에 대한 통제도 하나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평화위원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마스와의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BOP 내의 파트너들, 기부자들, 지역 파트너들, 이스라엘, 이집트에게 돌아가서 실제로 이 모든 측면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무기 해제가 없이는 가자 지구에서 어떤 재건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그 과정이 모든 주체들과 합의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실제로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평화위원회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이 과정을 직접 주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실상 워싱턴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가요? 계획은 하나뿐이고 그게 바로 20개 항목 계획입니다. 저는 워싱턴의 계획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습니다. 모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는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 이 계획은 UN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가 안보리 결의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국제사회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본 것은 이 계획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나 중재자들 혹은 이 지역 국가들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과 그 밖의 지역에서 우리가 접속하는 모든 나라들도 이 계획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의 일원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803의 이행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결의안이 사실상 그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실행되어야 할 국제적 틀입니다. 그리고 그 틀은 무엇이 요구되는지, 어떤 단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모든 협상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협상하거나 새로운 요소들을 협상하는 단계가 아니라 전체 틀을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정말로 살펴봐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분명히 모든 측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도 저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와 카타르의 동료들, 그리고 중재국 및 보장국 그룹에 속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중동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이 팔레스타인 문제가 평화로운 협상을 바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가자가 더 이상 무장단체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가자는 합법적이고 인정받는 과도 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과도 정부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요르단강 서안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라말라에서 매우 필요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개 항목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은 안보 문제를 만들거나 전쟁 위험을 높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이건 여러분께 새로운 소식이 아니겠지만 이 지역과 이스라엘 국민들, 팔레스타인 국민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미 폭력을 너무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획에서 물러선다면 우리는 다시 그 폭력의 위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도 그런 길로 가길 바라지 않습니다. 중화기와 경화기 모두 넘기는 걸 언급하셨는데 그렇다면 터널과 가자지구 비무장화, 즉 IDF와 하마스가 각각 통제하는 지역 모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는 중화기와 그에 따르는 모든 인프라, 그리고 각 파벌이 통제하고 있는 경화기까지 전체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매우 상세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도전의 일부인데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반드시 체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점은 단순히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자는 10월 7일 전에도 낙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예를 들어 파괴된 건물이 있으면 그냥 다시 짓자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그곳 사람들이 주거 문제, 경제적 기회, 접근성, 의미 있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동, 그리고 그들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 직면한 도전을 훨씬 더 야심차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건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망 전체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물품과 이중 용도 물품 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자지구로 들어가면 어떤 물품이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물품에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정말로 망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과 무역 등을 정상화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무기 폐기 문제와 가자지구의 통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해까지는 실제로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제 생각에 이것의 단순한 목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정치 지도자들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적합한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문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이 평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물론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생각엔 그건 잘못됐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과정이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기대했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레바논 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잘못된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 뒤에는 많은 무책임함과 200만 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인정 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의 절반도 안 되는 땅에 몰려 살면서 제대로 된 주거도 충분한 물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온갖 문제들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을 또 몇 달이나 더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불공평한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말뿐만 아니라 결의안과 20개 항목, 계획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가자지구의 극단주의를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자지구의 무기를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과도 통치 체제를 새롭게 구축할 수 없습니다. 지체할수록 그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며 더 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극단화된 이념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휴전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들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전망에서 멀어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가자지구 방문 계획 있으신가요? 네, 갈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우선순위는 모든 것의 틀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단순히 사진만 찍으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는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자 지구에서 사진을 찍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원회, 즉 가자 지구 행정을 위한 국가위원회가 가자 지구에서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무장화 문제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가 직면하게 될 현실은 훨씬 더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으며 하마스 통제 아래 가자 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자 지구의 상황이 뉴스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자지구 고위 대표 니콜라이 미라데노프님, 오늘 아이24 뉴스에서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